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에 시작하는 스마트 큐인데요. 오늘 8월 28일 성소수자를 위한 생식 능력 보존술 설 IN 의원 난임의학연구소 박찬우 원장님하고 함께 할 텐데요. 이번에 저희 LGBTQ 플러스 센터에서 스마트 큐의 주제로 생식 능력 보존술을 이제 한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이 생식 능력 보존술은 트랜스젠더 분들뿐만 아니라 레즈비언, 게이, 그리고 논바이너리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진료인데, 어, 이번에 WPS 8판에서 새로운 이제 가이드라인이 나오면서 거기에 성 건강이라는 챕터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특히 이제 성별 확정 진료, 호르몬 치료나 생식샘 제거술 같은 수술을 하게 되면은 생식 능력이 저하되거나 이제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식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꼭 얘기하라고 돼 있고, 또 거기서 권고하고 있는 것이 가입력 보존에 관심이 있다면 추가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들을 가입력 보존에 전문성이 있는 의료 제공자에게 의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LGBTQ 플러스 센터에서는 이제 서울 IN 의원하고 연계를 맺어서 박찬웅 원장님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트랜스젠더 분들이 그 같은 또래의 시스젠더 분들에 비해서 유전적 관계가 있는 아이를 원하는 가능성이 낮기는 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래도 트랜스젠더 분들도 자신과 유전적 관계가 있는 아이들을 원하고, 또 만약에 생식 능력 보존을 못했다면 이전에 그런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후회하고, 또 이 가입력 보존 이를 위해서 성별 확정 진료를 잠깐 늦추는 것도 동의하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입력 보전이 실제로 이루어지기에는 여러 가지 장벽이 있을 거예요. 일단 뭐 비용적인 문제도 그렇고, 또 빨리 성별 확정 진료를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그렇고, 또 가장 큰 문제가 이런 성별 확정 진료를 하고 있는 의료진이 충분한 정보를 환자분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강의를 준비한 것이고, 사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성별 정정을 하기 위해서는 생식 능력을 소실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트랜스젠더나 성소수자들도 자신과 유전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가지고 싶은 희망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시술을 하고 있다가 알려짐으로써 후에는 이렇게 생식 능력 상실을 요구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생산권을 존중하지 않는 우리나라 사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근간이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박찬호 원장님 강의를 들어볼 텐데요. 제가 네.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성소수자를 위한 생식 보존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난임 환자를 보아왔는데 또 우연치 않게 또 김계리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LGBTQ 센터와 연계하여서 성소수자들에게도 이제 가입력을 보존하는 이런 시술을 진행하고 또 저에게는 또 다른 이제 도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2014년, 15년도부터 성소수자들에게 이런 이제 가임 보존에 대한 옵션이 제공이 되어져야 된다. 저 영어로 표현하면 should 뭐 해야만 된다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이 가임 보존은 사실은 이제 약 15년 전에 암 환자를 대상으로 가임 보존에서 출발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로 이제 가임력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암 환자의 생존율이 많이 좋아졌죠. 그러면서 이제 항암 치료 후 아기를 갖고자 하는데 이미 항암 치료로 가임력이 이미 소실되어졌기 때문에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이런 암 환자들이 항암 치료 전에 가임력을 이제 보존하자는 움직임이 2005년도에 있었었고요. 최근에 동결 방법이 많이 발달이 되었고 특히 유리질환 동결법이 개발이 되면서 난자 동결에 대한 동결이 이스태블리시된 방법으로 이제 2013년부터 이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자 동결이 가능해지면서 최근에 이제 미혼 여성들이 난자 동결을 많이 하고 있죠. 사회생활로 말미암아 이제 결혼을 미루는 미혼 여성들에게 난자 동결이 좀 더 활성화되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성소수자에게도 옮아가기 시작했고요. 2014년도에는 최초로 트랜스
남성에서 난자 동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유리아 동결법이라는 거는 난자를 얼릴 경우 난자 내에 이제 수분이 있기 때문에 동결 시 이제 아이스 크리스탈이 형성이 돼서 난자 내 이제 세포 소기관들의 손상을 주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 비트리피케이션이라는 방법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단기간 내에 급속 냉동을 시킴으로써 이러한 이제 아이스 크리스탈이 형성됨으로 인해 유발되는 손상으로부터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좋은 동결법이 개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김별희 교수님께서 이제 많이 의뢰해 주셔가지고 가임 보존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가임 보존이 이렇게 썩 편리하거나 이제 용이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호르몬 치료를 하다가 이제 중단한 상태에서 오시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트랜스 남성의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난자 채취를 위해서 호르몬 치료를 중단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생리가 유발이 되고요. 이제 생리에 맞춰서 저희가 난자 채취를 위한 과배란 유도라든가 중간중간에 이제 질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것들이 매우 이제 여성적인 경험이라서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트랜스 여성일 경우에는 이제 정자 채취를 위해서는 이제 자유행위를 통해서 정자를 받게 되는데 이제 이런 행위들이 자기의 그 성적인 개념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좀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임 보존 시기는 이제 많은 이제 학술대, 많은 이제 학회에서 보시게 되면은 카운셀링은 호르몬 치료나 수술적 치료, 즉 성확정 치료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을 이제 권고하고 있고요. 가임 보존의 방법으로는 이제 남성, 여성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데 사춘기를 전후해서 방법이 좀 달라집니다. 아무래도 사춘기라는 거는 성숙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성숙 정도에 따라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저한테 의뢰되었던 환자분들은 사춘기 이후에 계셨던 분이로서 사춘기 이제 이후가 되시면 만약에 이제 정액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라면은 이제 정자 동결로 바로 진행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정자 동결이 어려운 분들은 이제 부득이하게 보완 조직 동결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정자 동결이 일단 확립된 이제 동결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춘기를 기준으로 방법이 달라지는데 대부분 이제 사춘기 후에 오셨던 분으로서 이분들은 이제 과배란 유도를 통해서 난자 동결을 시행을 하게 되고요. 혹시 파트너가 계신 분이라면 배아 상태로 동결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과배란 유도라든가 이런 방법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에는 난소 조직 동결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실험적인 방법으로 간주되어지고 있습니다. 난자 동결 방법은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히 자유행위에 의해서 정액을 받아서 정자 동결 시행할 수 있고요. 이게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성확정 수술 시 고환 조직을 얻어서 고환 조직을 동결하는 방법이 있겠고 아직까지는 정자 동결이 좀 더 확립된 방법이 되겠습니다. 남자분들은 이제 정액 동결이나 고환 조직 동결이 가능하겠고요. 여자분들에서는 이제 난자 동결을 하는데 난자 동결을 위해서는 과배란 유도, 난자 채취 과정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되면 난임 환자에서 시행되어지는 이제 시험관하기 시술과 유사합니다. 보통 생리가 유도가 되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환자가 이제 테스토스테론을 복용하고 계신데 테스토스테론 중단하고 생리가 유도되기까지는 보통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난자 동결에 적합한 시기는 보통 32세에서 37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난자의 질이 나이가 들면서 저하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난자를 얻기 위해서는 37세 이전에 동결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생리가 유발이 되면 이제 과배란 유도를 위한 고나도트로핀이라는 이제 주사제를 맞게 됩니다. 다양한 주사제가 있고 주사 맞는 기간이 대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될 거고요. 이제 난포가 자라는 사이즈에 따라서 추가되는 약들이 있어서 과배란을 통해서 다수의 난자를 키우는 상태에서 난포가 잘 자라면 난자 채취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이제 좀 불편할 수가 있어서 마취한 상태에서 우리가 잘 키운 난포 안에 있는 난자를 채취해서 난자를 동결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제 난자를 몇 개를 동결해야 될까 뭐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은 난자 동결은 난자 동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이제 결혼하게 되면 난자를 해동해서 수정시켜서 배아를 또 만들고 배아를 또 잘 발달시켜서
자궁 내에 이식해서 착상을 시키는 여러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 난자의 개수가 특히 나이에 따라 그 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한 연구가 있었었는데 35세 미만일 경우에는 이게 보통 저희는 누적 임신율이라는 개념을 쓰게 되는데 보통 이제 난자를 가지고 해동해서 임신을 시도하게 되면 보통 이제 몇 개의 난자를 녹여서 임신을 시도하게 되는데 이 횟수가 늘어날수록 누적된 임신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첫 사이클에서 임신하는 분도 계시지만 첫 사이클에서 임신이 안 되고 두 번째 사이클에서 임신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두 번째 사이클에서 임신이 안 되지만 세 번째 사이클에서 임신이 되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즉, 이 횟수가 누적이 될수록 임신율은 이제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난자가 5개 있을 경우에는 임신율이 이제 20% 미만 정도 되지만 난자가 10개 정도가 되면 40%가 되고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임신율은 계속 계단 형식으로 이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난자가 10개 내지 15개가 모였을 때 저희가 이제 누적 임신율은 8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5세 미만일 경우에는 난자 하나를 더 얻을수록 임신율을 8.4% 정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고요. 나이가 들어서 36세를 초과하면 임신율은 좀 현저히 저하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개념의 누적 임신율을 보게 되면 난자 10개 내지 15개를 채취했을 때의 누적 임신율은 35세 미만에서 85%였었는데 불과 이제 절반도 안 되죠. 35.6%의 임신율을 보고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젊은 여성일 경우에는 난자가 한 15개 있으면 저희가 나중에 해동해서 임신을 시도했을 경우에 누적 임신율이 85% 정도 만들 수 있고 만약에 나이가 많은 분들은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은 난자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들 이제 난자를 동결했는데 이 난자를 가지고 나중에 임신했을 때 이제 얼렸다 녹이는 과정에서 손상되는 건 없는지 그리고 이제 임신율이 어떤지 이제 궁금해 하시는데 동결 난자의 해동 후 생존율은 거의 85%에 육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꽤 좋은 생존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 동결 난자의 임신 결과는 이제 동결하지 않은 신선 난자와의 이제 임신율과 비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동결 난자는 신선 난자와 비교해서 수정률이라든가 배아 발달률, 좋은 질의 이제 배아를 만들어지는 생성률이라든가 임신율의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고 있고요. 그래서 동결 난자의 해동 후 임신율은 나이에 따라 좀 다르지만 젊은 나이에서는 65%까지, 나이가 좀 든 경우에선 35%까지 다양한 임신율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결 난자를 이용해서 나중에 임신하셨을 경우에 임신 중에 따른 합병증이라든가 태어난 아기에서 보이는 선천성 기형의 빈도가 자한 임신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난자를 동결할 경우 이 난자를 이용해서 추후에 이제 임신을 시도했을 때 우려하는 큰 걱정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성확정 호르몬 치료를 많이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호르몬 약제는 트랜스 여성, 트랜스 남성에 따라 그 약제가 달라지고 있고, 트랜스 여성에서는 이제 여성 호르몬이죠. 에스트로겐을 투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남성 호르몬을 낮추기 위해서 항안드로겐 제제를 투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트랜스 남성에서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투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호르몬 약제 가운데에서 생식력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들은 특히 트랜스 여성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스트로겐 제제와 항안드로게제인 성분명은 사이프로테론 아세테이트인데 보통 상품명은 이제 안드로콜 이런 것들이 생식력의 질을 저하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스 여성에서는 이 가임약 보조는 호르몬 치료를 포함한 성확정 치료 시행 전에 시행이 되어져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트랜스 여성에서 호르몬 치료는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을 낮추는 한 안드로겐을 이제 복용을 하게 되는데 반드시 가임약 보존 시술 전에 중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호르몬 중단 후 정액 상태가 이제 회복되는 것들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회복되는 비율은 개인에 따라 좀 차이가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투여 중단 후 언제 이러한 생식 보존을 시술해야 될지는 정확한 시기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제 호르몬 검사를 통해서 이 호르몬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그 시기를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시기를 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투여를 받은 경우 정자의 질이 저하함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아마도 에스트로겐이나 항안드로겐 제제가 정상적인 정자 형성 과정을 방해해서 고환 위축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트랜스 여성의 정액 상태 자체가 시스 남성의 정액 상태에 대해서 저하되어 있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아직은 이제 정확한 답변을 어렵지만 심리적인 스트레스라든가 남성 호르몬이 작용하는 어떤 수용체의 폴리모피즘과 관련이 있거나 타이트한 언더웨어들이 이러한 이제 정액 상태의 질을 저하하고 있지 않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트랜스 여성에서 호르몬을 투여하지 않은 분과 호르몬을 투여한 과거력이 있는 분들이 시스 남성과 이제 비교를 하다 보면 정액의 용량은 큰 차이는 없었지만 정자의 총 수에 있어서 트랜스 여성이 호르몬 치료를 안 하더라도 그 수가 유의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었고요. 정자의 농도도 트랜스 여성에서 호르몬 치료를 안 한 경우에도 시스 남성에 비해서 농도가 유의하게 감소함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트랜스 여성이 호르몬 치료를 한 과거력이 있을 경우에는 이 수나 운동성이 시스 남성에 비해서 더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이제 보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정자의 수나 이제 농도 이외에도 과거 호르몬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을 경우에는 운동성이라든가 아니면은 토탈 모탈 카운트, 총 운동성인의 정자의 수가 유의하게 감소함을 보고하고 있어서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제 51.5에 비해서 과거 호르몬을 치료를 받은 경우에서는 34.4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요. 현재 호르몬 치료를 받은 군에서는 이 수치가 더 감소하는 것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토탈 모탈 카운트도 감소하는 걸 보고하고 있고 현재 호르몬 치료 중이라면 이 수는 유의하게 더 감소하는 것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고환 유축이 이제 유발이 되는 환경들이 있는데 과거 고환염을 알아봤거나 정계정맥류가 있는 경우 나이가 들수록 고환 사이즈는 작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나치긴 음주 그리고 요즘 헬스를 위해서 테스토스테론을 이제 드시는 분들도 고환 유축이 유발될 수가 있지만 에스트로겐 치료에 의해서도 고환 유축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고환 조직을 잘라보게 되면 세정관에 의해서 이렇게 핑키시한 이제 컬러를 띠게 되는데 고환 유축이 동반이 될 경우에는 사이즈 감소와 더불어 노란색으로 변화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한테 의뢰되어진 환자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한테 의뢰되기 전에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치료를 5년 정도 치료받고 계셨던 분이고요. 성확정 수술을 앞두고 2주 전에 호르몬을 스탑하고 나서 저희한테 의뢰가 되었었는데 먼저 정액을 받아보았는데 정액 검사에서 무정저증이 나와서 수술 당일날 저희가 고환 조직을 전달받아서 고환 조직에서 정자를 찾아보고자 했는데 저희가 이제 받은 고환 조직을 잘라보니까 앞서서 보였던 것처럼 핑키시한 컬러가 아니라 옐로우이시한 컬러로 색깔이 좋지 않았고 사이즈도 감소되었고 현미경화에서 저희가 찾아보았는데 결국 정자를 찾을 수 없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호르몬 치료하신 과거력이 있으신 분들은 정액 검사에서 정자를 찾기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따라서 이러한 이제 생식 보존술은 호르몬 치료 전에 상담을 받고 시행이 되어져야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들 궁금하신 게 또 이제 동결된 정자에 해동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떤지 궁금해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마찬가지로 동결 정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배아와 신선 정자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배아 간의 임신율을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 그 두 군에 있어서 수정률이라든가 배아 발달률, 좋은 배아의 생성률이라든가 임신율의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정자 동결 과정에 의해서 정자 DNA 손상이 유발하여 정자의 질이 저하되고는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동결 정자를 가지고 일단 배아가 만들어진다면 배아 이후의 발달은 신선 정자를 이용한 경우와 크게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동결 보정 기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인데 아직까지 동결 정자 및 난자를 이용한 이제 동결 기전에 대한 연구는 아직은 없지만
저희가 이제 동결된 배아죠. 정자와 난자를 수정시켜서 만든 배아를 동결했을 때 그 기간에 따라서 아마 이제 연구와 논문을 비추어 보게 되면 동결 배아일 경우에는 이제 7년까지도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보고되었고요. 동결 기간을 3년 이전과 3년과 비교했을 때도 동결 배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어 이를 유추해 보았을 때 동결 기간에 따른 어떤 동결 난자 및 정자의 어떤 이상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장기간 동결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난임 환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시술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은 모두 생명윤리법에서 배아생성의료기관 표준 운영 지침에 의해서 그 컨트롤 받고 있습니다. 배아생성기관의 지정이라든가 배아생성 및 동의 획득 과정, 기정의 기준, 생식세포의 보존 및 폐기 등 이러한 내용들을 아우르고 있는 이제 법이 되겠고요. 여기의 내용을 잠시 보게 되면 보통 이제 정자와 난자를 동결하게 되면 그 카운터파트가 되는 난자 및 정자가 필요하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서는 이제 기증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기증과 관련해서 배아생성 의료기관 표준 운영 지침을 의하면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금전적인 거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금전적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서 배아나 난자 또는 정자를 제용하거나 이용하거나 이를 유인 또는 알선하는 자는 3년 이내의 징역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가능은 하겠지만 이러한 이제 금전적 거래 없이 무상의 기증을 받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가능은 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또 이렇게 만들어진 동결된 정자 및 난자를 가지고 해외에 나가시는 분도 아마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배아 및 생식세포에 대한 국외반입 반출에 대한 법률의 규정은 아직은 없습니다. 따라서 만들어진 동결된 정자 및 난자를 가지고 해외에 가서 임신을 시도하는 과정에는 큰 제약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강의한 거를 그냥 간단히 요약해서 다시 정리하여 드리면 가입력에 대해서는 트랜스젠더 분들도 시스젠더와 동일하게 관심을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성확정 치료로 가입력이 소실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성확정 치료 전에 가입력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동결 난자 및 정자를 이용한 임신 결과는 신선 난자 및 정자를 이용한 임신 결과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동결 기간은 장기간 동결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보존한 가입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것을 해동해서 배아를 만들고 임신을 시도하는 과정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미래의 가족 구성을 위해 라이프 타임에 따른 카운셀링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년 정도 호르몬 치료를 한 트랜스 남성에게서 난자 채취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네,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랜스 남성분은 이제 보통 이제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치료를 받게 되는데 테스토스테론은 이제 난소 기능을 이제 저하시키거나 질을 저하시키지 비교적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보통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난자를 얻기 위해서 과배란 유도 과정이 필요하고 그 시작점은 이제 menstrual 사이클이 되겠는데 보통 테스토스테론을 중단하고 생리를 유발할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있어서 생리가 시작되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과배란 유도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기다리는 기간 없이도 바로 이제 과배란 유도를 통해서 난자를 이제 채취할 수가 있고요. 비교적 테스토스테론 호르몬 치료로 난소의 기능은 저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트랜스 여성보다는 조금 유리한 여건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호르몬 치료에 의해서 정자가 더 많이 영향을 받는군요. 네, 그래서 같은 분이 또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 그래서 이제 과배란 유도 주사를 맞으면 도대체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지 이걸 궁금해 하셨어요. 과배란 유도는 이제 난포를 많이 키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위 이제 호르몬 레벨이 정상 레벨에 비해서 10배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르몬 상승에 따라서 몸에 붓는 듯한 느낌이 있거나 아니면 감정의 기복이 조금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과정은 불과 한 2주 정도의 기간이기 때문에 난자를 채취한 이후에는 이제 호르몬 레벨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불편한 호르몬 상승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거는 뭐 그냥 다들 견딜 만은 하신 것 같고요. 다들 큰 불편함 없이 그 기간을 잘 견디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렇게 과배란 유도를 해서 이제 난자가 많이 이제 생성되면 그거를 채취해야 되는데 통증이 심한지 궁금해하셨어요. 아까 마취하고선 채취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거 전신 마취인가요? 네, 전신 마취가 되겠고요. 이제 깊은 마취는 아닙니다. 소위 이제 수면 내시경 할 때 하시는 그런 마취와 다르지 않고요. 시술 시간 자체가 뭐 15분 정도로 이제 오래 걸리는 시술은 아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질을 통해서 난소로 이제 통과되는 이 과정에 있기 때문에 주사 맞는 듯한 조금 뻐근한 느낌은 있을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크게 불편하다고 호소하시는 분은 안 계셨습니다. 채취하고 바로 그날 당일 퇴원이 가능한가요? 그럼요. 저희가 이제 1시간 정도 안정 취하고 경과 보고요. 크게 문제가 어, 없으시면 바로 귀가하고 아마 네. 오후부터는 일상생활을 할 수가 있죠. 동결 난자, 동결 정자, 그리고 동결 배아의 회 반출에 지금 원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법적 제약은 없지만 실질적인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여쭤보셨어요. 네, 저희도 이제 국내 기관에서 이제 난임센터가 이제 이관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해외로 가는 경우는 아마도 이관되어지는 기관에서 어떤 이제 기본적인 이관과 관련된 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폼이 이제 저희한테 전달이 되어지고 동결된 난자, 정자에 대한 이 수적인 것들이 다 기입이 되고 필업이 되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관이 가능한 걸로 돼 있고요. 실제로 이제 난임 부부들 사이에서는 이제 해외에서 만들어 놓은 배아를 이관해서 국내에서 진행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원장님, 그리고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이 트랜스 남성분들 중에는 뭐 가슴 절제술을 하시지만 그 호르몬 치료에 영향을 원하지 않고 생리만 중단되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미레나라는 시술을 가끔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이제 미레나는 이제 자궁내 피임 장치죠. 기존에는 이제 구리로 제대로 된 이제 자궁내 피임 장치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거기서 프로게스테론이 슬롤리 분비가 되면서 피임 효과 이외에도 자궁에 질환이 있을 경우에 사이즈를 줄이는 목적으로 치료로 쓰이고 있고요. 미레나 같은 경우는 이제 장착이 잘 되면 5년까지도 잘 유지할 수가 있고 또 5년 후에는 이제 제거할 수도 있는 면이 있고 단지 미레나 투입하고 나서 초기 한 3개월 정도까지는 본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에다가 자궁내 피임 장치 내에서 분비된 이제 호르몬이 겹치다 보니까 출혈이라든가 조금 불편한 증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잘 넘기면 생리량도 줄어들고 일부에서는 생리가 없는 상태가 유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스 남성분들 중에 꼭 호르몬 치료 모두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생리 네. 중단만 원하시면은 네. 미레나 시술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해요? 선생님, 그것도 마취하고 뭐 어떻게 하나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자궁내 피임 장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 조금 잘 참을 수 있으시면 이제 바로 시술할 수가 있고요. 이제 진짜 어, 아픈 거를 못 참으신 분들은 이제 마취를 해 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아,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참으시면 그냥 외래에서 그냥 간단하게 시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제가 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할 텐데요. 네. 비용, 네. 비용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 정자 동결이 이제 급여가 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이다 보니까 이제 가격은 이제 뭐 기관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어쨌든 이제 경제적인 부담을 드리고자 가격을 책정해 놓고 있고요. 아마 보통은 이제 트랜스 여성분일 경우에는 내원에서 기본적인 피 검사랑 정액 검사를 통해서 이상이 없는지 알아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액을 동결하게 되고 있는데 그 두 과정을 포함해서는 대략 1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랜스 남성에서 이제 난자 동결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사약을 쓰고 난포를 켜야 되는 이제 과배란 유동 과정이 있고 마취한 상태에서 난자 채취를 시행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트랜스 남성에서의 난자 동결은 이제 비용은 이제 더 비쌀 수밖에 없고요. 대략 이거는 뭐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